1985년 홍준표는 검사로 인용되어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력범죄와 권력형 비리수사에 주로 투입되며 법조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 수사 당시에 상부의 제지를 받아 언론을 통해 수사 내용을 공개하며 여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1993년에는 슬롯머신 비리 사건 수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박철원 전 의원, 이건계 전 고검장 등 정치,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홍준표는 수사 책임자로 나서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의 조직폭력배, 국제 피죄의파 수사, 온보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정덕진 빠친코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컸던 여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1995년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는 정의로운 검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홍준표가 수사했던 사건들과 드라마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모래시계 검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이를 직접 인정하진 않았지만 대중 속에서 이 이미지는 널리 확산되었고 이후 정치, 인문시, 대중적 자산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는 권력층 수사, 내부 갈등, 여론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아웃사이더라는 평가도 있었고 수사 중단 논란이나 피의자 폭행 관련 언급 등 비판받은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사건은 훗날 재심 청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996년 홍준표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신한국당에 입당하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송파구 갑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검사직을 그만둔 지 약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고 1999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그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고 이후 미국 등지에서 머물다가 사면 복권을 통해 정치에 복귀했습니다. 2001년 서울 동대문구 을 지역 재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17대와 18대 총선에서도 당선되며 3번 연속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을 쌓게 되었고 당내에서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직 등을 맡으며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정부 예산안 처리와 한미자유무역 협정, 비준 등 주요 현안에 관여하며 당 운영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2008년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상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발의는 온라인 여론에 대한 그의 경계심을 드러내는 사례로 이후 언론 및 네티즌과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맡아 정부와 여당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보수 정당 내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홍준표는 두 차례 보수 정당의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대표로 선출된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은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기 돌파형 대표로 내세우며 당의 체질 개선과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논의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까지 겹치며 당의 위기는 심화되었습니다. 쇄신 요구가 높아지자 그는 취임 5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시기에 리더십은 임기가 짧았고 당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대표직은 2017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의 명칭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뒤였습니다. 그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 후보로 출마한 뒤 그해 7월 당대표로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개파 간 갈등을 수습하지 못했고 중도층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전국적으로 참패하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시기에 당 운영은 개파 분열과 지도력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되었으며 당 재건보다는 혼란이 남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는 본인을 아웃사이더로 표현하며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노선을 추구했지만 이 같은 태도는 일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내부 반발을 불러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설적인 발언과 단호한 행보는 강한 리더십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타협과 통합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병존했습니다. 홍준표는 2012년 김두관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경상남도 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재정 건전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대표 정책 중 하나는 채무 제로였습니다. 그는 도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2017년까지 전체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예정된 지방채를 모두 상환했다며 채무 제로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도청 앞에 기념식수를 진행할 정도로 이 성과에 상징성을 부여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의 폐지와 예산, 삭감 등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상환 대상에 만기 연장된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진주의료원 폐업이었습니다. 그는 2013년 2월 경영부실과 노조 문제를 이유로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 속에 같은 해 5월 이를 강행했습니다. 도정 측은 방만한 공공부문 구조를 개혁하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와의 마찰 등 갈등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도정 운영 전반에서는 단호한 결정과 상징적 성과 중심의 행정 스타일을 유지했으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제19대 대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당시 그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강경한 안보 정책과 노동시장 개혁, 복지 확대를 결합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TV 토론 등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며 최종 득표율 24.03%를 문재인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도 일정 수준의 지지 기반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둔 경선이었습니다. 이 경선에는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여론조사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당원투표에서 밀려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그는 본선 경쟁력, 의료 시스템 개혁, 청년 공약들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 2020년 대선 모두 홍준표는 보수 전통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실용적인 공약을 결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의 강세도 불구하고 당내 투표에서는 번번이 밀렸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정체성과 당 조직 내 지지 기반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는 7월 대구광역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복귀한 사례였습니다. 그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핵심 과제로 삼았고 이를 지역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신공항은 군의군과 의성군 경기에 건설되는 계획으로 국비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한 TK 신공항 특별법이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사업은 2025년 착공,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부지에 해당하는 군의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조치도 진행되었으며 이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는 군의 지역을 첨단산업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운영에서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시도했지만 여론 수렴 부족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인권증진위원회, 시민원탁회의 등 시민참여기구를 폐지하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정책토론 요건 강화 등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박정희 동상 추진도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홍준표는 시장 재임 중 대형 개발 사업에 집중하며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행정 운영 방식에서는 권위적인 성향이 강한 시장의 이미지를 보였으며 시민단체, 언론과의 대립적 태도도 지속되었습니다. 홍준표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그의 세 번째 대권 도전으로 2025년 4월 대구광역시장직을 사퇴하면서 경선에 임했습니다. 시장직 사퇴는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되었고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행보로 주목받았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그는 여론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으나 당원 투표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에게 밀려 2차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경선 결과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즉시 승복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정계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나의 정치 인생을 졸업한다며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당을 떠났습니다. 그는 개인 SNS를 통해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은 없으며 정계에 남을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의 은퇴는 199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약 30년에 걸친 정치활동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검사 시절의 강경한 이미지, 보수정당 내 아웃사이더적 위치, 반복된 대권 도전과 낙선, 당내 경선에서의 연이은 고전 등은 그의 정치 경력을 구성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2022년과 2025년 경선 모두에서 그는 여론조사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지만 당내 투표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이 같은 반복은 그의 정치 노선이 당 조직 내 지지 확장에 지속적인 한계를 드러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탈당과 함께 정계를 떠났습니다.